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손 흉사 그리고 실종에서 본다. 부모 사주에서 자식의 흉조가 있다. 먼저 본인 사주가 중요하겠죠. 특히 생사 같은 중요한 문제는요. 그래서 본인 사주를 참조하고 부모 사주에 이런 흉조가 있게 되면 대체하는 게 중요하겠죠. 대신 바꾼다, 바꾼다, 대체. 대체는 업상 대체, 업상 대체로서 어떤 일이나 직업으로 바꾸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물상 대체로 해서 어떤 활동이나 또는 물건, 환경으로서 바꿔주는 것들. 세 번째는 인연으로서 대체하는 겁니다. 네, 좋은 인연으로서 뭐 혼인궁합이라든가 또 부모하고의 어떤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갑인일주가 간단한 예로 신시에 태어났는데 이 신형충이 있다, 형이 있다. 이게 형살이 들어와 있으면은 또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금이 약하겠죠. 그래서 이 금의 입장에서는 또 내가 나의 그 절지에서 떴기 때문에 내가 자식의 절지 발동신으로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식이 형과 관련된 물상에 놓여 있으니까 어떤 그런 칼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 자식이 형업을 하면 좋습니다. 형업. 예.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또 이렇게 사명에 놓여 있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형업을 한다든가 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취미가 또 형살 취미를 하면 됩니다. 취미는 제2의 업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그 인연이나 사년에 사명이 발동될 때는 또 역마의 또 형충이죠. 이런 게 역마 형충이다 보니까 이때는 뭐 해외 여행을 다녀온다든가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에 가서 좀 쉬다 온다든가 이런 대체가 필요하고 인신충 이런 또 형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말띠라든가 또는 이제 쥐띠 이런 인연으로 좀 대체하는 부분도 좋겠죠. 충은 또 이제 삼합 반합으로 또 완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자, 관성이 허약한 중에 흉살이 재임됐다. 남자 사주의 관성이 당연히 자식이 되는데 흉살은 백호, 대살, 혈광살이라든가 뭐 급각살 그리고 뭐 단교관살, 당화살 뭐 이런 뭐 종류들이 되겠죠.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자식이 그렇지 않더라도요. 뭐 이제 좀 유산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뭐 출생 당시에 출생 시에 또 뭐 운명을 마쳤다든가 이런 조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포함되겠. 예시를 보겠습니다. 신묘의 무술 을의 병술 사주인데요. 제격이죠. 제격이고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는 토가 강한데요. 억부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제격에 제다 신약 이렇게 해서 목을 용신인데 묘가 용신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묘술로 이렇게 묶였죠. 그래서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해묘 이런 식으로 또 용신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은 이제 수로에서 제종 용인격에서 제격에 인성을 취하는 뭐 수로가 또 이렇게 뭐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궁통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월이니까 가을에 굉장히 조열한 지상이죠. 그래서 가을에 말라가는 코스모스다. 그렇게 예수로서 적셔줘야 된다. 때문에 묘술에 술에 병화 떴으니까 여기서는 해수로서 용신을 취한다고 이야기하겠죠. 격국 공부하시는 분은 제격이죠. 그래서 제격인데 이 제격에 살을 받죠. 그래서 제격에 칠살을 봐서 파격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살이 또 술에서 이렇게 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죠. 때문에 상관가살에서 병화로서
합살, 가살하는 병화로서 이제 또 용신을 주겠죠. 그리고 절기 공부하시는 자연주의 분들은 어때요? 술월이니까 10월 20일 상강 이후에는 상강, 서리가 내리잖아요. 그 상강 이후에 설이 내리고 땅이 술중신금, 야문 가운데 해수, 차가운 물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조후로 병화용신을 잡겠죠. 그리고 진신 좋아하시는 분들도 을목이 염량여화로 병화 잡겠죠. 이런 식으로 목화 토금수가 다 용신 후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 타령하다가 서로 그렇죠. 근데 이 사주가 되게 이제 10월 20일 상강 이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조율한 측면은 있지만은 상강 이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상강 이후는 겨울의 문턱입니다. 그래서 겨울 채비를 해야 되죠. 을목이 그리고 이제 묘에 또 해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극신약은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술중신금에서 이렇게 뜬 신금이 일간으로서는 항상 괴롭습니다. 얘한테 이렇게. 그래서 또 소후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고 역시 격국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진신인 을목을 써서 을목이 진신인 병화를 용신으로 써서 땅을 좀 해동하고 그리고 을목의 광합성을 도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식이 되는 글자가 신금이죠. 신금이 묘에 있네요. 절지 있죠. 나는 절지 발동신이다. 그래서 나는 내 태생이 자식 관성에 절에서 떴기 때문에 자식을 절하는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술중신금 이렇게 있는데 자식 자리가 시죠. 그래서 시에 있는 술중신금을 볼 때 병술 백호에서 또 신금이 떴기 때문에 백호 발동신이 내 자식이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은 백호살과 무관할 수가 없고 시에 상관이 있다는 것도 시의 자식 자리에 상관성이 이렇게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대개가 우리가 을목이 병술시를 보게 되면 자식에 좀 불안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도 봅니다. 참조하시고 기유, 경호, 기미의 갑술이다. 올해 기토가 화토가 강하죠. 갑목을 심어서 여름 땅에다가 그늘을 이렇게 좀 풍부하게 하면 좋겠는데 갑목이 힘이 없으니까 버리고요. 용신은 경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갑목이 자식에 해당되네요. 자식이다. 일단은 금이 유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시에도 있네요. 근데 이렇게 갑경충으로 상관 경관되었죠. 월상관이 시에 있는 관성을 치니까 자식에 대한 불미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관성 갑목이 무근하죠. 뿌리 없는 천간은 무력하다. 월지사지고 또 여기는 태지, 그죠? 그리고 일제는 묘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기밀주인데 자식의 묘지에 앉아 있더라. 그래서 묘지에서 또 내가 미중 기토에서 떴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식의 묘지 발동신이다. 자식의 묘지를 가지고 있다. 미가 목의 묘지니까 자식의 묘지는 묘지라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앞세우면 어떻게 가슴에 묻잖아요. 그래서 애환이 있다. 아픔이 있다. 말 못할 사연이 있다. 자식 이야기하면 눈물이 난다. 포태에서 갑목이 가장 안 좋은 육식갑자 조합이 김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갑목이 기미를 만나면은 소나무가 논두렁에 쓰러진 전봇대가 된다. 왜냐하면 한 묘기 때문에 그러하다. 내가 합해서 묘지에 집어 넣어버린다. 그래서 목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술미형 되었죠. 미중 기토 같으면 갑기 합거도 될 것이고 이래저래 자식이 불미한 사주입니다.
갑자, 병인, 임술, 신축입니다. 수목 상관격이죠. 뭐 상관이나 식신이나 상관 또 식신격이다. 식기신왕 식신격에 또 관도 강하네요. 때문에 뭐 극설교화로도 볼 수가 있겠어요. 금으로 일간 보충하고 혈은 자수에 있죠. 그래서 지지에 있는 것은 되게 혈이라고 하죠. 혈이라 하고 천간에 있는 게 금생수 나를 보충을 해야 될 겁니다. 일주에 있는 술중 무토가 자식이죠. 백호에 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애매해요. 임술이 백호에 있으면은 내가 갈지 백호에 또는 술중 신정무가 있죠. 그래서 이 술중에 있는 신금이 갈지 정화가 갈지 이 무토가 갈지 사실은 모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뭐 역수를 하니까 이제 술중 무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는 좀 제일 약한 게 가지요. 여기서는 이제 술토가 이렇게 출미, 축술미 삼형, 형살에 또 놓이고, 그리고 또 이제 백호에 임했다 뿐만 아니고, 임술일주들이요, 임수의 관성이 무토죠. 무토가 술에 뭐가 됩니까? 묘지가 되죠. 그래서 나는 자식의 묘지에 앉아 있는 모양새가 된다. 그래서 역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에 대한 애환,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말 못할 사연이 있다. 개축의 경신, 경인의 신사, 경금인데요. 사주 강하죠. 용신은 화를 써야죠. 금이 강하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여기 이제 사화에 해당되는데 사중병화라고 해도 되고 인사형 또는 이제 인사신형 이런 식으로 형에 노출되어 있네요. 인사형으로 충출된다면은 병화가 신금이 잡아가죠. 그래서 개고 충출된 관성 병화가 병신 합거될 수 있는 형상이고 형살이 역마형에서 떴기 때문에 역마는 교통, 노상, 객지, 또 분실, 실종 이런 거에 해당되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주다. 여명입니다. 남명하고 원리는 같죠. 식상이 허약하고 심하게 역시 흉살이 가임된 경우에 뭐 허약해서 성장이 어렵고 또 유산 산역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했죠. 예시를 보면요. 개축, 갑자, 경진. 원인은 잘 모르지만 경진시에 태어난 사주들이 자녀 익사를 종종 봅니다.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럽니다. 자녀 익사를. 추리하게 되면 경금의 자식은 수죠. 그래서 이 수가 어떻게 해요? 임묘되죠. 그래서 자식이 진진자영 수고에 임묘됐기 때문에 식상에 대한 묘지로서 자식에 대해서 한이 있다. 그렇게도 이제 풀이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가 계수 상관이 되죠. 상관이 개축 백호에 앉아 있는 데다가 또 일지로 대비해 봤을 때 이렇게 묘궁 진진자영에 해당되어서 먼저 보낸 자식이 있다. 여명사주죠. 경호, 무인, 무호, 기입니다. 사주가 매우 조열하죠. 인월달에는 초춘으로 좀 춥지만은 이렇게 옆에 오가 있고 또 미시니까 봄에 산에 불났네요. 용신은 차가운 게 없죠. 그래서 경금으로 설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금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고 쓸 게 없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식에 해당되네요. 식상이니까. 그래서 식상이 이렇게 살지에 놓여 있고 그리고 절지에 놓여 있으면서 완전히 연탄불위에 건반지지요. 그래서 소용되었다, 녹았다는 이야기죠. 탕화살에 뭐 때문에 탕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불로 인해서 자식이 문제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 조심해야 되겠죠. 갑인의 임신, 을해, 병술입니다. 신월달의 을목이지요. 신월에 임수 보고 또 해수 보고, 그죠? 이는 임신충이 됐네요. 그리고 술시에 태어났으니까 병화용신 잡아야 되죠. 코스모스가 가을 비 오는데 태양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다? 자식이네요. 병화 자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식이 용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용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특히나 상실될 때 그 아픔이 몇 배가 크겠죠. 나한테 버리는 글자 같으면 좀 덜 하겠지만, 근데 병화가 어떻게 병술해서 자식 묘지 앉아 있고요. 땡겨 봤을 때 절지죠. 나는 자식의 절지에서 앉아 있는 글자고 절지 발동됐네요. 그래서 정인이 도식을 하는 또 사주고, 강력하게 월상에서 이렇게 임수가 생지 그리고 녹지를 두고 병화를 이렇게 치러 나가는 모양새죠. 그래서 병화가 상당히 무력해 보이죠. 생지가 있지만은 병화가 이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신충 맞아가지고 생지 날아갔죠. 그리고 이게 병지 그리고 절지 묘지가 되어서 자식이 자식이 건사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비행기 사고로 자식이 죽었다. 역시 병술 백호 대살입니다. 임묘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때려 살 때. 갑인 기사 을해 정해입니다. 4월 달에 목화 상관격이죠. 목화 상관격은 이제 술을 용신으로 쓰지요. 쓰는데 여기서는 을목이 해수 임목나수 사주가 강하죠. 강해서 오히려 수가 필요 없습니다. 물 많잖아요. 근데 뭐 여름에 충분한 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가 가상관격으로 봐가지고 화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다. 상관격 중에는 가상관과 진상관이 있는데요. 상관이 좋게 쓰일 때는 가상관이라고 하고, 상관이 안 좋게 쓰일 때는 진상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상관격에는 대개 상관 자체가 용신이 되고요. 진상관격에는 인성이 용신이 됩니다. 여기서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상관격이기 때문에 화를 바로 용신으로 보면 되겠다. 여름에 장미가 물 많이 먹고, 올해 장미가 양력 5월에 꽃을 활짝 피워라. 그래서 화가 용신입니다. 역시. 근데 이 화가 역시 사화에 뿌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사형이 되었죠. 그리고 역마형이 되었고 옆에서 사해충 이렇게 해서 또 충이 되었죠. 그래서 형충이 가임되어 가지고 역시 일찍 둔 자식에게 환이 있을 수가 있다. 뭐해라? 물상대체해라. 이런 경우죠. 자식에 대해서. 업상대체.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